탄핵 사유 증거인 공소장을 증거로 냈고 신문 기사, 방송 보도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은 적법 절차를 위하는 검찰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과 변호인을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그렇게 단죄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만이 이러한 회개한 논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적법 절차를 위배한 이런 식의 수사에 의해서 탄핵 사유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무라비 법전도 벌써 BC 2700년 대단히 오래된 겁니다. 하무라비 법전도 피의자의 무죄 주장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1215년에 마그나 칼타도 적법 절차 39조 항을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재보다도 훨씬 더 소급된 그 시대에도 이렇게 적법 절차를 피의자가 무죄 주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런 권리를 박탈하고 그리고 사실 또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헌법 조항에 비춰본다면 과연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냐? 얼마든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변호인이 불과 2, 3일 여유를 주고 소환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피의자의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이 권리, 또 변호인이 접견할 참여한 권리, 이런 것을 박탈한 채 이렇게 공범자라고 단죄한 것은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뿐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공소장과 거기에 기초한 수사는 대단히 탄핵 사유로 삼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한 그 수사 발표를 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청와대 사정 비서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적법 절차를 무시하게 됐는지, 위반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정법 제4조에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 6조에도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구성되었고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이 후보 추천권을 가지게 됐고 그것도 야당만 추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검사 검사 임명은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가 스스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특검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특검 수사를 어떻게 우리가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검에 의해서 임명된 특검 검사가 임명한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입니다. 왜 하필 수많은 검사 가운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합니까? 결국 검찰청법과 특검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이 규정을 법 자체를 위반하고 그 임명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검 수사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탄핵 소유 증거로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자, 북한의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정의의 대변자,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하고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이 횃불을 들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남조선 언론과 북한의 노동신문과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다는 뜻은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의 그야말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게 11년 연속 유엔의 인권 탄압 결의를 받고 인권 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언론 기사 이걸로서 탄핵 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이다. 이런 것을 탄핵 사유에서 누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입니다. 투쟁본부입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입니다. 그 집회에서 대통령이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변호인도 대통령도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그런 이석기 그리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그 이석기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서 통신, 유류, 가스,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을 했던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회에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려진 이게 나라냐 하면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이 노래, 이게 나라냐는 이 노래의 작사, 작곡자는 윤민석입니다. 윤민석이는 김일성 찬양, 6.25 전범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촛불 민심에서, 촛불 집회에서 어떻게 김일성 찬양 노래를 지었는 그런 윤민석이가 만든 이게 나라냐는 것이 공공연하게 불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중총궐기 발조가 했을 때 북한에서는 민중총궐기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충분한 변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예. 제가 가능한 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간략하게 충분히 이제 앞으로 계속 기회가 예. 있을 테니까 예. 줄여주시죠. 예. 소장님, 이 재판은 그야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 모두 진술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간략하게
소장님의 입장을 존중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집회에서 경찰 113명이 구상을 입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져 가지고 도심이 무어천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어떻게 이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JTBC 타블렛 PC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JTBC 타블렛 PC가 두 대입니다. 하나는 고영태가 제출한 거고 또 하나는 최순실이 것이라고 JTBC가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JTBC 자료 모음 또 무슨 그 최순실 파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도 아까 우리 그거는 유영환 좋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면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분이니까 좀 생략하고 생략하고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과 추가 고발장이 발단이 된 검찰 수사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사무실 주소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노총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에서 더 문제 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7억을 수수해가지고 2015년도에 지역 2년을 선고받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받은 그 7억 원이라는 그에게 돈이 그 사람 전 대표의 개인에 사용했겠느냐? 아니면 그 단체에도 더 문제 삼지 않기 위해서 배분되었을 개연성도 큽니다. 재판장님. 그래서 이런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고발장입니다. 이 고발장에 잠깐만 우리 소추위원 측에서 의견이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피청구인 대리인의 주장 내용은 탄핵 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와 관계없는 소위 말하는 시위를 누가 주동했느냐 또 시위 주동 단체의 성격이 뭐냐 이거는 탄핵 소추 사유와 전혀 무관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술해 주셔야지. 그러면 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한 단체.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서 변호사님. 네. 구체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그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이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만 간략하게 해서 줄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다수결로 국회에서 탄핵됐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르지만 구스타브 라드부르가 지적하듯이 상대주의적 관용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도 배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도 군중 재판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함정을 선동하는 그런 언론 기사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또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증폭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끝을 내겠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마지막에 사형을 받고 유언적인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고소한 사람들은 나를 중상모략했다. 여러분들의 길을 막아놓고 중상모략을 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신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언론이 이제 끝맺었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고 북한의 노동신문이 한국 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극찬을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괴담과 유언비어가 남남 갈등과 극도의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인격 살인과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조장을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한국을 지킬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6.25 무력난침에도 한국을 지켜주신 신의 섭리가 헌법 수호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